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주에 20mm 넘는 비가 내렸고 광주 시민의 상수원이 있는 동복댐과 주암댐이 있는 화순과 순천에도 각각 30mm와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단비에도 불구하고 동복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할 정도입니다. 광주 시민의 물 사용량 하루에서 이틀치 정도가 확보된 걸로 추정됩니다. 새해부터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처음으로 정개특위를 출범시키며 지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앞장섭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발전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전남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습니다. 광주에 20mm 넘는 비가 내렸고 광주 시민의 상수원이 있는 동복댐과 주암댐이 있는 화순과 순천에도 각각 30mm와 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여수와 보성 등은 1월 기준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긴 가뭄에 애가 타던 지역민들에게 단비는 꿀맛과 같았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무안군 해제면의 한 양파밭. 기다란 양파줄기에 빗물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메말라 가던 땅도 오랜만에 물기를 가득 머금었습니다. 너무 기다렸던 비고요. 이번 비가 우리 농민들한테는 크나큰 농사짓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는 오랜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수량은 광양 백운산이 90mm로 가장 많았고 고흥 76.5, 장흥 75, 보성 71, 여수 67mm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광주에는 24.2mm, 동복댐이 위치한 화순에는 3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미 제한급수를 실시 중인 완도 보길도에는 약 70mm의 비가 내리면서 섬 주민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특히 여수와 순천, 보성 등 전남 9개 시군의 경우 기상관측 이래 1월 중 가장 많은 비가 하루 동안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비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14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어 모레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끝없는 가뭄 속 모처럼 찾아온 단비에 농민들은 잠시나마 시름을 덜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제한급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록 적은 양이라도 비 소식은 반갑기만 합니다. 물론 저수율까지 끌어올리진 못하겠지만 광주 시민의 물 사용량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부터 주말인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예상되는 최대 강수량은 80mm. 이럴 경우 광주시는 50에서 100만 톤 정도가 식수원인 동북호와 주암호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하루 물 사용량은 50만 톤. 적어도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고갈 시기가 연장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누수 탐사라든지 영산강 물을 취수하는 사업 등이 완료되면 조금씩 더 나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수율 상승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동북호의 저수율은 한 달 전과 비교해 5%포인트 이상 떨어진 23%대, 주암호 또한 28%대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수율의 하락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공급해야 하는 양이 있고 이 와중에 저수율까지 끌어올리려면 폭우 수준이 아니고선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광주시는 기약 없는 날씨보다는 시민들의 물 절약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현재 9%인 물 사용 절감률을 20%까지 올려야 장마 전까지 버틸 수 있는 만큼 수도밸브 수압 저감 실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44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밸브 조정에 참여한 세대는 전체의 53%,
광주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요금 감면에 이어 절수기 공급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의 한 지하차도가 1시간가량 침수됐습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송정 지하차도가 1시간가량 침수돼 현장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하차도에는 약 7에서 10cm 높이의 물이 찼던 걸로 조사됐고 본부는 도로 정비를 실시한 지 3개월가량이 지나 플라스틱 물병과 토사 등 퇴적물이 쌓인 탓에 배수구가 막혀 침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4명을 찾아냈던 인명구조견 소백이 은퇴했습니다. 오늘 대구광역시 중앙119 구조본부 대강당에서 119 구조견 은퇴식을 가진 인명구조견 소백은 지난해 1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 투입돼 실종자 4명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소백은 지난 2014년부터 인명구조견 활동을 펼치며 재난 현장 223곳에 투입돼 모두 13명을 구조했습니다. 코를 골며 잔다며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물류센터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평동 산업던지의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40대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6살 물류센터 직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물류센터 건물 안 휴게실에서 자던 40대 동료가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하면서 설 연휴 식중독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12개 의료기관에 내원한 급성 설사 환자의 원인 병원체를 모니터링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32.3%에서 이번 달 첫째 주 42.9%로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설 명절에는 많은 사람이 접촉하고 명절 음식을 나눠 먹어 교차 감염이나 집단 감염의 위험이 높은 만큼 철저한 개인 위생을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가 정개특위를 출범시키면서 새해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광주에서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처음으로 정개특위를 출범시키며 지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앞장섭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일 정개특위를 출범시킵니다. 특위위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2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회의원 중심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대선거구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중앙의 정치개혁 특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치 전반의 변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대선거구와 연동형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정당을 출범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또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와 의원 정수 증가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국회의원 수에 맞춘 정당 보조금을 득표율 기준으로 바꿔 민의가 정당 보조금에도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이야기될 예정입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광주 정개특위의 논의는 민주당 광주시당 상무위원회의 의결과 민주당 중앙당 건의 뒤 국회 정개특위 논의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최종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국적인 정치개혁 논의 속에 호남의 민심과 의견이 반영된 개혁안이 마련돼 중앙정치권에 전달된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큽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됐습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발전,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야 하는 전남도 새로운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누리가 달 상공 124km에서 촬영한 지구. 지구의 대기와 바다,
달 표면의 크레이터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우리가 만든 첫 달 탐사선에서 우리 기술의 고해상도 카메라로 찍은 역사적 사진입니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 인력이 저희가 확보가 됐다는 게 사실 너무 소중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더 어떻게 서포트하고 더 양성하느냐. 지난해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 달 탐사선 다누리까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스페이스 X사처럼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우주 산업에 참여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정책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누리호 발사체 기술을 이전하는 체계 종합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하는 등 민간 기술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전남 고흥의 발사체 산업, 경남 사천의 위성 산업,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우주 클러스터를 조성해 우주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은퇴자의 도시에서 세계 최대 우주 산업 도시로 급부상한 미국 플로리다의 사례처럼 국내 유일의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지자체, 대학,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미래 우주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Blue Origin facility and the OneWeb facility and a host of others, we own them and lease them back to those companies. Because our goal is we want them spending that money on becoming successful. 대한민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의 제작과 항행 임무의 전 과정을 조명하고 우주 산업 클러스터에 나아갈 길을 진단하는 KBC 보도 특집 다큐 플라이 투 더 문은 내일 오전 11시 방송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담양군이 추월선에 설치하려던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담양군은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추진하던 추월선 부지가 지난 2021년 3월 실시한 국립생태원의 생태 자연도 평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1등급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말 재평가에서도 1등급이 유지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420억 원을 투자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담양군이 기부 체납을 받고 업체에 운영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찬반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와 서동욱 도의회 의장, 목포대와 순천대 등이 참여한 성명서에는 전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고 절대적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국립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0여 년 동안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남 의대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 지역 일부 교복업체들이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전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오늘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30곳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교복 판매업체들이 미리 금액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듯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해당 사례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불공정 담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타워에 설치돼 있던 화재 진압용 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유출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쌍암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지하 1층 주차장 안 주차타워에 설치돼 있던 화재 진압용 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주민 2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이산화탄소 약 2톤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이 발주한 37억 원 규모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10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업체 자금을 횡령한 업자들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장흥군이 발주한 37억 원 규모 사업들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알선 수수료 약 10억 원을 받아 챙긴 45살 브로커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업체 자금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 3명도 기소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화순농협 20대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영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사고가 난 화순농협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최고 경영자의 안전의무 조치 미비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청년 고용 정책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 눈앞에 있는 청년과 노동자, 시민들의 아까운 목숨을 지켜갈 때라며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최고 경영자가 안전대책에 가장 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터리를 시도하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농성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터리를 시도하고 이를 목격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출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인과 다투다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 55분쯤 광주광역시 문흥동의 한 아파트 4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지른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